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 팍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술 면접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구술 면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서울예대 살펴봤고, 이번에는 개원예대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입시사진 구술면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원예대 정경샷이 나와 있습니다. 개원예대는요, 안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2년제 학교이기도 합니다. 개원예대는 다른 학교와 달리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도 내신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로지 포트폴리오. 정시 때는 이제 포폴 작업 내역서를 아예 쓰지 않고요. 수시 때 작업 내역서를 써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제 기억에는 글쓰기도 그렇게 양식이 까다롭지 않게 변했던 걸로 기억이 들고요. 모든 이제 대학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개원예대는 내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쉬운 거 아니냐라는 착각에 빠진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개원예대가 제가 알기로는 학생 평균 나이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사진을 하다가 학벌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또는 어느 정도 사진적으로 완성된 사람들 또한 따로 또 사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서 집단으로 면접을 봐야 돼요. 교수님 4명, 학생 5명에서 6명에서 집단 면접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게 쉬운 학교일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개원예대 같은 경우는요, 다른 학교와 달리 굉장히 면접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풀기 문제가 있어요. 자, 볼게요. 졸업연도, 사진 시작 시기와 동기, 학원을 다녔는지, 이 유무 등을 몸풀기 문제라고 빠르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별명 같은 거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한테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몸풀기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부분요, 이론 문제가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고 오로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련된 그런 질문만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사진과 별로인 사진 한 장씩 들고 앉으시오. 매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맨 뒤에 이제 책상이 넓게 펴져 있는데, 거기에 10장의 포트폴리오를 들고요, 이렇게 배열을 하게 돼요. 학생들이 쭉 배열을 하면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과 안 드는 사진 한 장을 갖고 오세요. 갖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조금씩 매년 조금씩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주로 학생들한테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전에는요, 학생들끼리 서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쭉 돌아가면서 순서도 이제 랜덤이죠. 돌아가면서 주제에 대해서 한 1분 내외로 이야기를 하시오 라고 또 주어집니다. 그럼 1분 이내로 막 이야기를 하면 한 바퀴 쫙 돌겠죠. 여기서 좀 질문이 있는 학생 있을까요? 하는 적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른 친구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평가를 해도 되고, 궁금한 사항을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좀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도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부터 조금 바뀌었다 그랬죠.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 명씩 그냥 주제 얘기를 하면 다이렉트로 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으로도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나올까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 다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악을 대비하라. 이 방식으로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하지, 쪽집게처럼 얘가 나올 것이다, 틱!
해서 얘만 준비한 경우가 저는 없었을까요? 예전에 있었어요. 망했어, 학원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지. 그래서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량과 애들을 앉혀놓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시키고 저 또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본인 사진 중 가장 좋은 사진, 나쁜 사진, 옆 친구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교수님 3명에서 4명이 25분 동안 면접을 봐요. 엄청나게 길죠? 그렇지만 길지가 않아요. 한 사람한테 말하는 어떤 시간이 리미트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공평하게. 자, 그래서 타 대학에 비해 면접 분위기 좋다. 아까 말씀드렸고 2022학년도부터 다른 학생의 포펄을 평가하는 식의 토론식 면접이 진행되었다고 했지 2023학년도부터는 그렇게 될 것이냐. 같이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같이 교수님이 질문을 할 거를 대비해서 하고 다른 학생한테 포포를 보면서 또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포트폴리오 시간 2학기 때 엄청나게 연습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주제 설명을 공통으로 한다. 이거는 뭐 이론을 보는 학교, 모든 학교는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보기 때문에 아주 공통적인 주제죠. 학생 이거 왜 찍었어요? 학생 주제가 뭐예요? 이걸 왜 갖고 왔어요? 수많은 주제 중에 왜 이걸 찍었어? 다 똑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교수님이 궁금한 사항을 바로 물어봤다. 다음에 포펄 설명서는 시리즈는 1장, 그렇지 않으면 10장의 글을 써야 된다. 이게 독특하게 작년에 바뀐 방식입니다. 시리즈물이라면 그냥 포펄 설명서를 1장만 내도 된다 라고 써있고요. 시리즈가 아니면 10장의 글을 모두 작성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글쓰기 양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대학원을 가면 논문 쓰는 방식이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긴 양식이 없어요. 뭐 시를 써도 되고 수필을 써도 되고 여러 방식을 차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개념적인 사진 또한 글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주제도 포펄 주제로 적합할 수 있다. 보세요. 이 학교는 포펄 설명서를 쓰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무언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주제의 사진들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주제 또한 글로 써서 충분히 교수님한테 어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참 이걸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개헌예대가 좀 좋아하는 방식의 포트폴리오 또한 존재한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포트폴리오 우리 과목 난타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시간이 가버렸네요. 오늘 개헌예대 한 학교밖에 분석을 못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4년제 대학교의 구술면접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근 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